어제 이제 기자회견이 뭐 역대급 기자회견이었죠. 아니 뭐 기자회견 1시간 30분 하기로 했는데 뭐 거의 3시간 가까이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고, 그 사회를 보는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게 뭐 그냥 거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런 기자회견 지옥에 온 것처럼 대통령께서 계속 질문을 받으셔가지고 기자회견을 끝내지를 못하는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는데 진짜 거침없이 막힘없이 대본도 없고 사전에 이제 그 약속 대련도 아니었죠.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전에 이제 뭐 질문이 다 준비된 것도 아니고 3시간 가까이를 그야말로 자유 토론을 한 거죠. 자유 질문을 했는데 진짜 어떤 내용도 막힘이 없는 참 놀라운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참 많이 감동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말 훌륭한 진짜 천재명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그런 위대한 인물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우리 손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다가 정청래가 똥물을 뿌려요? 예? 지금? 진짜 대통령님 기자회견 소식으로 하루 종일 화제가 돼도 참 아쉬울 게 없는, 아쉽지 않은 상황에 여기다가 그냥 바로 다음날 아침에 똥물을 뿌리는, 저는 정청래의 정신세계, 이건 진짜 악마 같은 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설령 합당을 본인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어도 그걸 오늘 아침에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보란 듯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똥물 뿌리려고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잡아가지고 난장판을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소름 끼칩니다. 그 당 지도부하고 화요일이죠. 그저께 그 만찬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반명입니까? 네? 혹시 반명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그게 이제 농담인 줄 알았더니 사실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확인 사살을 한 거지. 야, 이거 정청래 이거 반명이구나. 이걸 확인. 야, 진짜 천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정청래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누구도 몰랐던 일, 뭐 친명 최고위원들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명 최고위원들도 몰랐던 일을 대통령님은 정청래의 머릿속을 환히 깨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반명입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의 나른바 언중유골 유머 아니냐, 뭐 대부분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답이었던 거예요. 정답. 너 반명이지? 그걸 물어본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이제 시간 지나서 보니까 진짜 소름 끼치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오늘 어제 이제 기자회견도 기자회견이지만 오늘 주가 5천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5천 찍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사전 답사라고 보시면 돼요. 5천 가기 전에 우리가 처음 가보는 데니까 5천은 이제 공기가 어떤지 슬쩍 가서 한번 5천 맛을 보고 여기 괜찮겠구나 싶으면 이제 내일 정도에 5천으로 이제 확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코스피가 주가 5천은 어떤 맛인지 슬쩍 가가지고 이제 냄새만 맡고 왔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가 5천을 돌파한, 그것도 오전에 돌파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똥물을 뿌린 거예요, 이게. 유리아님, 네, 감사합니다. 거기다 또 똥물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가 5천 소식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들썩일 상황이었는데 여기다 완전히 초친 거 아닙니까, 지금 정청래가.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전 다 떠나서 어제 기자회견하고 주가 5천하고 제가 참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인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통령 저기 신년 기자회견 선물로 주가 5천 선물해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이 안 왔더라고. 예, 대통령 기자회견하는 이제 수요일에는 5천 선물이 안 갔는데, 선물이 안 오니까 대통령님께서 그냥 스스로 선물을 만드시더라고. 예,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가 5천을 또 멱살 잡고 견인을 한 거죠. 대통령 기자회견이 주가 5천에 이제 저는 직접적인 그 견인차가 됐다. 예, 견인차가 됐다. 대통령께서 또 주가 조작을 했다. 본인이 그냥 멱살 잡고 5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을 이제 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천 돌파하면서 이제 6천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누구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올해 안에 6천 돌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5천이 생각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빨라야 저는 올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면은 이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힘이 더 실리면서 이 주가 5천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거 뭐 연초에 그냥 집권 6개월 만에 5천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러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뭐 악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봐도 나빠질 건 없어요 지금보다.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 장기 호황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반도체하고 로봇이 장기 호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지금 반도체와 로봇이 주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쪽이 지금 계속 호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지금 상황도 있고 또 여기에 요 반도체와 로봇을 뒷받침하고 있는 조선, 방산, 원자력 요쪽도 지금 괜찮아요.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스가라고 그래서 미국 조선 산업을 이제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거 많이 옵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큰 거 터진다는 얘기가 있고 모로코에서도 이제 뭐 2조 우리나라 탱크를 한 2조 정도 수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방산 쪽에서도 지금 호재들이 줄지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복만삼님, 잼통님 제 사진 오픈하게 만들려고 주가 조작한다는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끌어올리시네. 예, 만사님이 또 난가병이 온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예, 본인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탈원전을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AI 혁명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이제 탈원전을 했다가는 여러 가지로 이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원자력의 의존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의존도를 이제 높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자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도 원자력 산업도 우리가 가서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미국의 이제 원자력 산업도 거의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쪽도 이제 그 정부에서 탈원전을 포기하는 뭐 이런 입장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자력 산업에 당분간은 좀 집중적인 이런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특히 이제 소형 원자로죠.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에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로봇, 방산, 조선, 원자력 요 5개 산업 대한민국의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개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6천 돌파 이것도 이제 허황된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진짜 13,000 돌파 이것도 허황된 얘기는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복만삼님이 사진 까야 되는 게 이게 몇 년 안에 사진을 깔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한옥 TV 이제 동접을 만삼으로 만들고 주가 만삼, 최한옥 TV 동접 만삼 둘 중에 하나가 가면은 이제
바로 그냥 까는 걸로. 예, 사진은 제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삼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복만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한욱 TV 동접 만삼 가면은 바로 까겠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가가 만삼이 되든지 최한욱 TV 동접이 만삼이 되든지.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주가 만삼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의 그냥 촉인데 정청래하고 문조털레들이 저렇게 날뛰는 걸 보니까 제가 동접 만삼을 올해 안에 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 빼놓고 지금 제대로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국하고 합당할 거다. 정청래가 뭐 이런 예언 방송을 전 당대표 시절부터 얘기를 한 건데요. 당대표 선거 때부터. 그래서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뭐 쪽집게 수준의 방송을 하고 있고, 이건 평론가로서 사실 거의 뭐 그죠?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안에는 만삼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문바들하고 전면전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제 편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 시청자들도 제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문조털 유튜버들이 싹 망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문바들은 계속 봐주겠지. 근데 이제 명바들은 이제 문조털 유튜버들하고 많이 손절을 하게 될 거다. 아까 뭐 스픽스에서 투표를 해보니까 뭐죠, 합당 찬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쓰셨던데 채팅창에. 당연히 거기 합당 찬성이 많죠. 거기 문조털 유튜브인데. 아니 문조털 유튜브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몇 군데 없잖아요. 그 다 작은 채널들이고. 아니 그 얘기는 제가 만약에 지금 바로 올릴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합당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제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최한욱 TV에서는 90%가 반대예요. 90%가. 그게 여론이야? 그러니까 스픽스는 그 문바 채널이니까 문바 채널에서 여론조사, 아니 김어준에서 여론조사 해봐요. 당연히 합당이 더 많지. 최한욱 TV에서 여론조사 하면은 당연히 합당 반대가 90% 나와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왜 이제 친명 채널들이 성장을 못하냐 하면은 우리 이제 당원들과 시청자들이 이 가르마를 못 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인데 문바 채널을 봐. 이거 문제인 거지. 아니 문바 채널 볼 수는 있습니다. 친명이라고 얘기하면서 문바들이 주장하는 걸 따라가요. 이번에 검찰개혁 문제도 그랬던 거잖아요. 그냥 막 따라가는 거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할 거다. 친명 유튜버들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5천 공약을 비웃었던 인간들의 면면을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구호를 목표로 제시할 때부터 정치권 등지에선 허황된 구호라며 조롱 섞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5천은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훈수를 두는 정치인들도 있었고, 그런 이들을 믿고 주가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대통령의 목표대로 임기 시작 불과 7개월여 만에 코스피 5천이 현실화된 지금, 이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5천을 처음 꺼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무려 19년 전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갓 돌파한 시점이었습니다. 3천 정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마 임기 5년 중에 제대로 되면 5천까지 올라가는 것이 정사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코스피는 최고가 2,231, 퇴임할 땐 2018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코스피 5천을 다시 꺼내들자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1000에서 2000 오르는데 18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2000에서 3000 올라가는데 14년이 걸렸어요. 공약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할 것을 갖다가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 토론회 때도 냉소가 난무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당시만 해도 코스피가 2,500에서 2,600선을 오가던 때였습니다. 5천 이런 허황한 그런 말 이게 아니고 기업을 도와줘야 주식이 되지. 최근 반시장, 반기업 DNA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3,200에서 100포인트가 떨어지자 야권 정치인들은 정신 차리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초반에 운 좋게 돈을 벌면 사람은 흥분합니다. 브레이크 풀린 차처럼 폭주하다가 크게 망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5천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유력 정치인들의 신념에 찬 말을 믿고 투자를 멀리했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지길 바라며 인버스 상품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 정치인들은 경제 전망이 아니라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일 뿐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먼 과거의 일도 아니고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최근까지도 이제 장동혁이는 코스피 5천 달성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월 달이죠. 10월 달이면 그래도 주가가 4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장동혁이는 호기롭게 5천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경원이는 이제 5천은 허황된 공약이다. 준석이는 쥐뿔도 모르는 놈이 주접을 떨다가 본인만 망하면 되는데 준석이 좋아하는 2030 2대 남들 3대 남들이 흔히 인버스라고 그러죠. 주가 하락에 이제 패팅하는 상품을 인버스라고 하는데 인버스에다가 준석이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8억을 날렸다는 김문수, 진중권 저런 사람들이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질 못하는 거잖아요. 무슨 나라를 이끌어가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당장 입을 꼬매고 정계 은퇴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곧버스라고 그러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주식 용어를. 아무튼 대한민국 주가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5천원 이제 찍었고 저는 뭐 이번 주 안에 5천에 안착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가서 5천 맛을 이제 살짝 보고 왔는데 거기 공기 좋거든. 5천이 공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5천 찍고 이제 쭉 6천, 7천 앞으로 뭐 계속 달려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아요. 게다가 아까 뭐 그 산업 전망이 대체로 괜찮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 예측도 1.9%? 지금 세계은행에서 예측한 건가요? 한 1.9% 올해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2%를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1.9%가 이제 세계은행에서 나온 수치예요. 이런 걸로 보면은 제가 볼 땐 3%대까지 회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에 성장률이 3% 이상 나온다고 보면은 그거는 고성장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90년대, 80년대 뭐 성장률 10% 이상 나오던 그런 수준이 지금 3%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선진국들은 경제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성장률은 높기가 어렵죠. 복만삼님 마이너스 8억아 장동혁이한테 가서 집 한 채만 달라고 해라. 집 많다 바로 복구한다. 그래 뭐 8채나 있는데 하나 달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아직 뭐 잠재력이 있고 대외적으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주가 5천을 돌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가 안정돼서 그렇다라는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해외 언론들은 뭐 거버넌스가 안정됐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지금 이제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거버넌스의 역할, 정부의 역할, 정부가 안정됐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됐기 때문에 주가가 또
탄력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는 점점 더 안정이 돼가겠죠. 지난 6개월 동안은 사실은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 국가를 수습하는 과정이었다라면은 뭐 대통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언급을 한 바와 같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는 대도약과 대비약의 시기,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의 안정, 정치의 안정은 점점 더 공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뭐 정청래가 무슨 주접을 떨어도 지방선거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은 그 대통령의 어떤 더 힘이 실리는 이런 상황이 오고 거기에 이제 김민석 총리까지 당대표가 돼버리면 이재명 체제가 확고하게 이제 자리를 잡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은 사실 좀 불안정한 거예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당정 간에 계속해서 어떤 불협화음이 쏟아져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뭔가 불안한 상황이 지속이 됐는데 이제 올해 8월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재명 체제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방정부, 국회, 당까지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손에 틀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정치가 더욱 안정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주가가 더 상승할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대 분야, 5대 산업의 지금 전망은 좋기 때문에 여기가 정치가 더 안정이 돼 버리면 주가는 더 탄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은 남북관계 변수예요. 여전히 이제 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가 상승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반도 리스크가 이제 뭔가 완화되는 것, 이것이 주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남북 관계에 어떤 돌파구가 좀 열릴 수도 있는, 뭐 여전히 이제 조선에서는 빗장을 굳게 걸어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 정부에서 지금 아주 열심히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제 화답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돌파구가 만약에 열린다라면 이 대북 관련주도 대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만약에 잘 풀린다라면은 상반기 중에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 영상 또 잠깐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그 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예? 그 자세를 한 판 붙어줘, 그냥?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가장이 뭐 성질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닙니까?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요.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평가만 돼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 숫자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4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5천 얘기는 솔직히 아니고 5천을 바라보는. 근데 5천을 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거기는 요인이 있죠.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있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한 정도의 화랑이죠. 그건 예측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천을 넘어가네 만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떨어졌던데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 매수세가 엄청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밤 분위기로는 확 떨어졌어야죠. 그죠? 어제 미국장이나 국제 정세에 비춰보면 대폭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 장의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제가 그때도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합니까? 아니, 똑같은 금 한돈 반지인데 이재명이가 가진 거는 2만 원이고 저분이 가진 거는 5만 원 또는 저분이 가진 거 80만 원이에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게 제가격 받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가 한돈짜리인데 이거 80만 원짜리야 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곡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정상화. 중요하잖아요.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을 찾아가는 중. 네, 대통령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 호황과 관련해서 언급하신 대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 유행어가 또 나왔죠? 한판 붙을까요? 예, 지난번 이제 그 중국 방문하셨을 때는 그 어쩌라고? 어쩌라고? 한판 붙을까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의 저는 이제 화법의 특징, 뭐 이걸 흔히 이제 저작거리의 언어, 그러니까 좀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 어려운 정치 문제를 사실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화법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벌써 20년 전이고 그때와는 지금이 많은 변화, 한국 사회 우리 국민들의 또 의식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만약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말한다, 대통령이 품위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화법 때문에 불필요한 비난을 좀 많이 받았어요. 좀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좀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언어를 이제 구사를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비슷한 화법을 사용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걸 가지고 보수 언론이 못 물고 늘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어요. 논리에 빈틈이 없다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런 이제 대중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좀 빈틈이 있어서 역공을 당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직설적이고 통속적인 화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논리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반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중동에서 뭐 대통령이 말을 저렇게 하냐 기자들한테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래서 이번에도 아니 그 한판 붙자는 거냐? 뭐 한판 뜰까요? 이게 사실 그냥 그럼 뭐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은 보통 이제 뭐 대통령의 언어는 보통 이렇죠. 남북관계 점잖게 얘기를 하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데 우리가 남북관계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는 한판 뜰까요 그럼? 와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틀린 말이 없잖아. 그리고 조중동 애들도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이런 이제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도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만한 빈틈이 없는 거지. 그리고 국민들이 듣기에는 너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이거 막 복잡하게 남북관계 지금 뭐 국제정세가 이렇고 저렇고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사실 국민들은. 근데 한마디로 그냥 간결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한판 뜰까요? 저라고 무슨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거 때려 박아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응? 북한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쉽게 이해가 되잖아. 너무 간결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또 대통령의 탁월한 화술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저는 또 한번 빛을 발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이 되지 않았나. 이거 가지고 조중동이 시비를 안 걸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땐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뭐 대통령이 말을 저런 식으로 하느냐, 대통령의 말이 거칠다, 싸구려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지들이 봐도 틀린 말이 없으니까.
그렇고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시피 남북 관계라는 이제 변수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한국 증시는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주가 5천을 찍는 시점에 지금 들어가서 뭐 재미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경제 전체를 보는 좀 안목은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보는 안목은 좀 있어서 제가 판단하는 한국 정치의 앞으로 전망, 그 다음에 경제 전망, 뭐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아직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들어가도 안 늦어요.